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승입니다. 오늘 해오리 66번째 시간입니다. 66번까지 왔네요. 오늘 수능 전까지 77번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오늘은 해설 강의 틀린 강사만 까는 게 아니라 평가원 까겠습니다. 평가원을 내가 깔 일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까겠습니다. 기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응? 왜 그러냐면 평가원의 문제는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평가원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후배들까지 해서 계속 기출문제를 풀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잘못된 거를 계속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너무 싫어요. 선생님 해오리 찍는 것도 그 이유에서 찍고 있는 건데 최소한 강사들이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평가원까지 그런 일을 하고 있네. 정말 민망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단 제목 문제였어요. 어떤 강사 보니까 본문 해석 잘하더라고. 본문 해석 잘하고 마지막에 이제 제목에 대해서 나갈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선지에 맞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 몰랐구나. 이게 이 글의 제목이 뭔지 주관식으로다가 답변을 못했나 보다. 주관식으로 접근하는 능력이 없구나. 아니면 평가원의 권위를 그냥 무조건 따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선생님들은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1, 2, 3, 4, 5번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1, 2, 3, 4, 5번 중에 오답 선지들은 2, 30점짜리고 정답 선지는 최소한 90점짜리 선지 나와야 되는데 이번 건 50점짜리였어. 그러면 이 50점짜리 선지를 정답이라고 그냥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그 해석해주고 이게 본문에 나온 내용이랑 똑같지? 이러니까 이게 정답이야 이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난 양심이 찔려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 문제를 크게 강하게 제기합니다. 보겠습니다. 발견이야. 어떤 발견이야?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not perfectly accurate. and 앞에 컴마 뒤에 컴마 이건 삽입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빼고서 보세요. 빼고 보시면 인간의 지식은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아. 되게 단정적으로 얘기했어. is not. 이거 100% 아닌 거야. 그럼 인간의 지식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의 지식의 특징이 뭐야? 완벽하게 정확한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리고 and never has been. 그래 정확했던 적도 결코 없었어. 사실 이거 쓸 필요 없는 말이거든. is, 이 is not이란 표현 자체에 다 포함된 개념이야. 알겠어요? 그냥 강조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문장이 뭐예요? 주어입니다. 여기까지 문장이 주어. 이 발견이 해서 가져왔습니다. 뭘 가져왔냐면 겸손하게 하거나 아니면 진정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어. 현대 인간의 정신에. 잘 보세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나무인이지. 겸손 알겠니? 모르지. 강사들 중에도 그런 애들 있어. 미안하다 애들이라고 그래서. 나보다 애들이니까. 어떤 애들이 있냐면 진짜 막 수업할 때 확신에 차서 막 100% 막 확신에 차서 사실인 거 진실인 거 자기가 말하는 게 모든 게 진짜 맞는 것처럼 얘기하지. 보면 틀린 거 무진장 많아요. 틀린 거 무진장 많습니다. 선생님은 겸손 알려주고 싶어. 나는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연구하고 좀 더 열심히 반복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찾아보고 알겠어요? 레퍼런스 같은 것도 깊이 있게 찾아보고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를 뿐이지 선생님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내가 틀렸던 것들 다 기억해요. 알겠어요? 틀렸을 때 그 느낌 있잖아.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 그죠? 일종의 굴욕의 느낌이죠. 그게 기억이 나. 그래서 그 느낌을 잊지 않아서 그리고 내가 잘못 가르치면 학생들한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을 속이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은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별 얘기 없어. 여기까지 얘기를 간단히 얘기하면 이 얘기야. 그 다음에 The 19th century, 19세기는 as we have observed, 우리가 관찰해온 것처럼 was the last to believe that, 믿었던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었던 마지막 세기였다는 얘기죠. 뭘 믿었던 마지막 세기냐면 세상이
그게 부분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could ever be perfectly known 완벽하게 알려질 수가 있다는 걸 믿었던 마지막 세기였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19세기 넘어서 20세기부터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완벽하게 알려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세상이 완벽하게 알려질 수 없다는 얘기 돌려 얘기하면 인간의 세상에 대한 지식은 좀 추가다. 인간의 세상에 대한 지식은 뭐하다는 얘기야? 완벽하게 정확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 얘기를 또 한 거야.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We realize now that 우리는 이젠 깨닫습니다. This is 이것이 is 이라는 거. 그리고 항상 그랬다는 거죠. 아까는 has been 썼는데 이번엔 그냥 was 썼네요. Impossible. 이것이 불가능해. 그럼 이것이 불가능해? 완벽하게 정확하기가 불가능해. 이거랑 같은 말이잖아. 계속 똑같은 말 해온 겁니다. 우리는 한계 안에서만 알고 있고 한계가 없어지면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절대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알 수 없다는 건 뭐야? 완벽하게 정확하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비록 그 한계라는 것이 실제로는 보통은 조절될 수 있지만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늘렸다 줄였다 할 수는 있지만 알겠어요? 별 내용 아니지. 여기까지의 내용을 줄여서 얘기하면 이 내용밖에 없어. 인간의 세상에 대한 지식은 완벽하게 정확하게 불가능하다.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끝.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용이 바뀌어요. Curiously, 호기심 있게도 흥미롭게도, from this new level of uncertainty, 이러한 새로운 수준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그럼 이러한 새로운 수준의 불확실성이 뭐야? 이거잖아. 이거로부터 훨씬 더 위대한 목표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훨씬 더 위대한 목표가 등장한대요. 가 등장한대. 여기로부터.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 달성 가능한 것처럼 보여. 됐습니까? 이거는 달성이 안 되는 거야. 완벽한 인간의 세상의 지식이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의 지식에 대한 완벽성이라는 것은 달성이 불가능한 거고 얘는 달성 가능한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달성하는 게 뭘까요? Even if we cannot know the world with absolute precision, 우리가 완벽한 정확성을 가지고 세상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됐습니까? 아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이 얘기 다시 한 거 아니야. 이 세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것, 절대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아는 것은 불가능하대. 같은 말 또 했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중요한 거 아니야. 양보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절이 중요하지.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 여전히. 이것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럼 위대한 목표가 등장하고 이건 달성 가능하다. 그럼 이 위대한 목표가 바로 뭐예요? 이 위대한 목표는 세상의 통제인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은 불완전하지만 인간의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ven our inherently incomplete. 또 나왔어. 본래 불완전한 지식조차도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이라는 거, 본래 불완전한 건 완전해질 수 없다는 얘기야. 결코. 또 얘기 났어. 또. 진짜 명확한 글이야. 글 자체는 좋아. 너무 명확한 글이야. 이것조차도 seems to work.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 똑같이 강력하게. 이어서 ever. 늘 그런 것만큼인데 여기 숨겨진 의미가 있을 수 있어. ever이란 것은 계속 쭉 가는 거거든. 쭉. 그러니까 ever 그리고 늘 항상 푸르는 거잖아. 늘 항상 똑같이 강력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 옛날 교재에 이런 게 있었잖아. 왜 그녀는 내가 본 적이 있었던 여성만큼 똑같이 예쁘다란 말이 그녀는 내가 본 적이 있었던 여성만큼 똑같이 예쁘다는 건 동등 비교잖아. 형태상으로 동등 비교지만 그 내가 지금까지 보아한 여성들 중에는 그녀도 지금 포함이 된 거야. 지금 본 여성인데 그녀도 포함이 된 거고 그녀까지 포함을 해놓은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뽑아내면 걔랑 똑같이 얘가 예쁘다는 얘기는 지금 그녀가 지금까지 본 여자 중에 제일 예쁘다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말도 마찬가지로 이 지식이 가장 강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강력한 지식이다라는 얘기야. 이 가장 강력하게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지식이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되게 단순화시키면 어떻게 돼? 인간의 세상에 대한 지식은
불완전하지만 이게 본래 불완전한 거지만 불완전하지만 가장 강력한 것이다. 이 세상을 통제할 만큼 강력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 다음에 in short. 자 보세요. in short 뭐 할 때 쓰는 말이에요? in short 요약할 때만 쓰는 요약할 때 쓰는 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그럼 in short란 말에 쓰인 게 무조건 주제문하고 똑같을 필요는 없어. in short 다음에 속담이 나올 수도 있어. 알겠어요? in short 다음에 뭐 이런 게 속담이 나오죠. 간단히 말해서 인간은 우물이 마르고 난 후에야 물의 중요성을 알아. 그럼 우물이 마른 후라는 게 우물이란 말이 그래 그 키워드겠어? 키워드를 그 상징하는 비유적인 표현이겠어. 상징하는 비유적인 표현이겠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물이 말라야지 물의 가치를 알아. 그럼 이제 우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평상시의 중요성을 모르는 대상일 수도 있잖아. 이해돼? 문제 만든 사람이 착각했어. 이 부분에서 100% 착각했어. 보세요. 이거 요약 한번 봅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결코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어. 얼마나 높은지, 가장 높은 산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의 높이가 얼마큼 높은지를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 마이크론 미터라든지 이 단위까지 가면 이거 맞춰지겠니? 그래서 에베레스트 8,848m라고 하는데 정확히 8,848m 끝이겠어? 8,848m, 53cm, 뭐 2mm 거기다가 모래 하나 올리면 눈 하나 쌓이면 갑자기 또 1mm 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상징하는 게 뭐냐고. 이 말이 상징하는 건 이 파란색 부분 아니야. 인간의 지식은 불완전하다야. 이거 인간의 지식은 불완전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계속해서 확신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산의 높이는 몰라. 뒷동산의 높이 몰라도 뒷동산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럼 뒷동산 올라간다. 산에 올라간다는 건 무슨 말이 되는 거야?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해됐어? 얼마나 명확한 글이니? 그럼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내용을 정리하면 내가 정답 선지가 만들어 왔어요. 정답 선지부터 봅시다. Our knowledge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 지금 이 글의 키워드잖아. 원래 콜론 앞에 나오는 키워드인 거 알지? 세상에 대한 인간의 지식이 되잖아. Our knowledge of the world. 그죠? 어떻다? 완벽하진 않다. 어떻다? 강력하다. 그럼 내용 포함 다 돼, 안 돼? 되지. 명확한 정답이지. 아니면 평가원에서 썼던 표현을 응용하면 이렇게 돼. The two phases of our knowledge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우리 지식의 양면성이야. 그러면 세상에 대한 우리 지식의 양면성. 그럼 양면성을 구체화해서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불완전하다. 완벽할 수가 없다. 또 다른 면은 뭡니까? 강력하다 아니야. 다 포함이 되잖아. 이해돼요? 이거 정답 이렇게 나왔으면 학생들 전혀 안 틀렸을 거야. 이 문제 절대로 안 틀렸을 거야.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니? 가끔 사설 그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인간 강사 유명한 강사의 그 모의고사에 가끔 일이 벌어지는데 코미디지, 그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문제 만든 사람이 이해 못하고 만든 문제야. 못 풀어. 야, 문제 만든 사람이 이해 못하고 만든 문제는 아무도 못 풀어. 나도 못 풀어. 어떻게 풀어?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고서 만든 문제는 이상한 문제가 된다고. 이건 진짜 이해 잘하는 사람이 만든 선지가 되는 거야. 몇 점? 100점 안 줄게. 99점? 99점. 알겠어? 다시 원래 문제의 정답 한번 보자고. 콜론 앞에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 Summit yet to be reached. 아니, 보자. 지금 이 글의 키워드가 상징적으로 나올 수 있어. 이 글의 키워드는 뭐야?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키워드거든. 그러면 지식을 상징하는 게 뭐니? 정상이 지식이니? 아직 도달되지 않은 정상이 지식이야? 자 보세요. 아직 도달되지 않은 여기서 여러분 정상에 도달하는 것은 문맥적인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정상에 도달할 수 있잖아. 이거는 인간의 지식의 능력이 뛰어나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세상에 대한 지식이 강력하다는 걸 상징하거든. 알겠어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지식이야? 이거 지식 아니야. 서밋이 어떻게 지식이 돼?
여기서 얘기한 건 뭐예요? 이건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이거 자체가 키워드가 되려면 키워드의 요건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두뇌 안에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비유되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지? 얼마나 산이 높은지가 지식이야. 산의 높이라고 얘기했으면은 지식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근데 그냥 정상 그래버리면 모르겠어. 아직 도달되지 않은 정상. 이게 뭘 상징하는 거야? 여기서는 우리가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 계속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 그럼 세상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야.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는 능력이 있는 건데 지금 실제로 그걸 하고 있는지는 몰라. 이해됐어요? 모르겠어. 그래, 일단 건너뛰고. An onward journey to knowledge. 지식으로 가는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여정인데요. to라는 전치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향해 가서 붙는다야.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언젠가는 지식을 향해 가서 붙는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 지식이 문맥적으로 뭘 상징하는 거야? 완벽한 지식이잖아. 야, 불완전한 지식에 갖다 붙는 일이 없잖아. 완벽한 지식이에요. 그 완벽한 지식을 향해 가는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나가는 여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걸 지식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는 표현이 본문에 있어 없어? 없어. 전혀 없어. 이거는 오답 선지로 나올 만한 선지야. 정답 선지가 되면 이상한 선지라고. 선생님이 뭐 객관식으로 풀라고 했지만 시험이 나온다고 하면 제일 아는 것들 지우고 가장 정답에 근접한 걸 뽑아야 되겠지만 평균 이렇게 문제 내면 안 돼. 이거 자체 잘못된 거고 이거 자체가 오류라고요. 이해돼요? 어느 원어민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선생님만 가졌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이걸 올렸더라고 원어민 사이트에. 그리고 어떤 원어민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답변을 내렸어요. 이 선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The phrase an onward journey to knowledge 지식을 향해 가는 지식을 향해 앞으로 나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carries an implication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절대적 지식이라는 것이 획득 가능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근데 그것은 대조된다. 그 지문의 내용에 대조된다. 나도 똑같이 생각해요. 알겠어요? 선생님이 이걸 봐서 이런 판단 내린 게 아니라 이미 판단 내려놓고 찾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올바른 정답 선지 예시까지 얘기했습니다. 봅시다. 해설 강의에서 1번 선지가 당연히 정답인 것을 말했던 강사들이 있습니다. 반성하세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본문을 다 해석해 놓고도 본문을 다 정확히 해석하더라고. 그래 놓고도 자기가 했던 해석하고 다르게 이렇게 얘기해. 지식은 정확하지 않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접근 가능해. 어디에 접근한다는 얘기야? 정확한 지식이 접근 가능하다는 얘기야? 말이 돼요? 아니 그래서는 분명히 인간의 지식이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한 지식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언제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와? 어디 나와? 이 해석이 어떻게 나와? 이거는 1번 선지를 정답으로 다 만들기 위해서 그 정답 선지 알고 나서 미리 정답 알고 한 말이야. 다시 말해 쪽팔린 얘기야. 그래서 창피합니다. 우디르급의 태세 전환이에요. 자기가 해석한 거랑 이 내용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갑자기 이 내용이 나와? 우디르급 태세 전환입니다. 우디르급 태세 전환에서 지문의 의미를 끼워 맞춘 강사. 쌉소리는 이제 그만합시다. 선생님이 이거 보고서 열받아가지고 참 문제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 문제다. 상대평가였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평가의 폐해이기도 해요. 상대평가였으면 한 문제 때문에 문제 생기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학생들도 영어에 관심 가졌을 거예요. 지금 그냥 1등급 나오면 끝이니까 이런 거 신경 잘 안 쓰잖아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해오리 66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